네, 첫 번째 종목은 시젠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88,000원에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최근 조정 이후에 바닥권에서 힘을 좀 내지 못하는 듯한 모습인데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든 반등이 나올 때를 잘 노려서 정리를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정확히 이때쯤 기억이 나는데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뭐 너도 나도 시젠을 좋아한다. 그래서 사야 되냐? 뭐 저한테 절대 하면 안 된다.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물려 있을 때도 반드시 반등이 나오면 이때는 매도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사실 뭐 진단 키트에 대한 재료는 이미 반영이 됐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이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실 보시면 영업이익이 뭐 작년에는 좀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올해는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어떤 반등이 나오거나 이제 확진자 수가 폭증하게 되거나 그랬을 때 어디 수출했을 때 그때 한 번씩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 종목이 일단은 241선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뭐 강력하게 치고 올라갈 건 아니고 일단 기간 조정을 쭉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새로운 모멘텀을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모멘텀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진단키트 관련 재료가 있으니 빠지는 것은 제한적일 거예요. 다만 올라오게 되면 241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비중을 조절하시는 전략이 좋을 듯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은 기아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88,000원에 비중은 역시나 30%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답답한 개장세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IT, 자동차가 좀 올라줘야 될 텐데 기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연초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 연초에 많이 올랐던 애플카 재료가 이제 소진이 되면서 약간 좀 횡보 양상이 전개가 되는데 다음번에 올라가려면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어차피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기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멘텀이 장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기관 외국인들 보면 대부분 매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숨고르기가 나와야 되고 이제 항상 보시면 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주가가 정배열 초기에서 상승을 하게 되면 차례대로 이평선을 밟고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입니다. 자, 이 종목들이 쭉 나란히 오르는 구간에서는 차례대로 이평선을 밟고 올라요. 여기 뭐 11선에서 한번 조정받았죠. 자, 21선 언저리에서 반등이 나왔죠. 61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죠.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자, 241선을 터치를 해야만 반등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게 주봉상에서는 60선에 해당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 이 종목은 뭐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241선을 찍고 바닥을 치고 돌아서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내년으로 갈수록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4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계속해서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매수가는 30만 5천원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지금 손실 구간이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올라가려면 어떤 부품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현대모비스로서는 현대글로비스와 지난번에 합병을 할 때 자기 뭐 모듈 사업 부분이나 AS 사업 부분, 알짜 부분을 띄워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부정적이라고. 그래서 현대차 관련주 중에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뭐 크게 좋지 않은 종목은 현대모비스다. 제가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빠지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저점만 추세적으로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홀딩 관점이고 대신 이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흘러내린 고점이 여기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31만 원 정도 올라오면 어떻게든 비중을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로 줄이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문자는 녹십자가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 39만 1,00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자, 9월 달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신 이후에 조정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사실 이 종목이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요. 근데 이 종목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좀 강하게 움직였죠. 사실은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 욕을 좀 얻어먹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강력한 음봉이 떨어졌을 때, 또 이때 좀 사들인 도 있는데, 이때 좀 투자자들이 좀 서운해 했었는데 한 2주 후에 올라왔거든요. 15만 원대에서 이만큼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이때는 항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혈장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이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게 대부분 좀 요즘 혈장 치료제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뭐 동아제약이나 이런 큰 종목들이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했는데 이상 문턱을 못 놓고 자꾸 좌절이 돼. 근데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른 걸로 우리가 해보겠어 해서 주가가 크게 빠지지는 않지만 사실은 모멘텀이 조금씩 다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려 볼 수 있다고요. 이제 돌려 세웠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 세웠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기다려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달 이후에도 못 가거나 전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31만 원이나 30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어렵다고요. 자,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돌려 세우는 건 나쁘지가 않아요. 왜? 충분히 장기 평선을 밑으로 깔고 돌려 세우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21선 위에 있다가 21선을 돌려 세우고 이 21선과 61선을 수렴시키는 과정이 있다고요. 항상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수렴이 되어야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20선과 60선이 수렴이 돼서 여기서 결국 튀어 올라가죠. 여기서도 보면 20선하고 60선이 수렴돼서 튀어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런 자리 정도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20선을 꺾고 한 2, 3주 정도 안에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달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너무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전고점이 있으니 전고점 전후로 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자 상담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건가요? 예?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건가요? 샐리드요. 아, 샐리드 종목. 예. 자, 금요일 날 조정이 좀 나왔는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만 9천 원에 10%. 아, 11만 9천 원에 비중은 10%. 자, 네. 금요일 날 혹시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저기, 한 달 전인가? 아니, 한 달 안인데, 그때 한참 막 올라갈 때. 네, 한참 올라갈 때 좀 들어가셨는데 지금은 조금 손실권 안에 들어와 계시네요. 어떤 점이 좀 많이 궁금하실까요? 제가 그거를 분할해서 매도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갑자기 떨어졌어요. 자, 일단 사신 이후에 조정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손절 예. 라인이라든가 목표 라인 저희가 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샐리드 일단 사신 이후에 조정이 좀 나와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 종목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 자궁 경부암 임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종목인데, 일단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쉬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은 이번 주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이번 주에 올라서고 정비를 초기로 만든 다음에 다음 주에 강력한 랠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간 퇴색이 됐다는 이야기죠. 어제 음봉이 좀 떨어져서 걱정이 되실 텐데 아주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빠른 시간 안에만 회복을 하면 움직임이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주가의 재료는 많이 반영이 됐다. 다만 마지막 한번 스퍼트를 낼 수 있는 구간에서 못 올라가면 빠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 지점을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단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음봉이 떨어졌으니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지나서 주 후반 정도로 가면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고요. 그때 올라가지 않으면 이 종목은 또 당분간 행보 조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올라가면 비중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14만 원대 만약에 안 올라가게 되면 10만 원대는 이탈하면 일단은 많이 올라 있어서 모멘텀이 좀 줄어들면서 조정을 받는 거니 비중을 일단 좀 줄이자,
그런 전략이 좋고 만약에 이런 종목의 비중을 줄인다면 또는 이 종목 가지고 좀 어려워하시니 이따 제가 11시 10분에 무료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 이때 오시면 또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들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좀 잘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건가요?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로. 최근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흐름 괜찮은데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9만 원에 20%요. 아, 지금 수익 중이신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네네. 향후 전망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기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고점 뭐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앞으로 1, 2주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나올 겁니다. 자, 이 종목은 좀 보리밥 같은 종목이에요. 기존에 뭐 대주전자재료나 기타 종목들 LNF가 올라갈 때 얘는 좀 약간 좀 늦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후성이랑 같이 오히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좀 주로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고 이때 올라갔을 때는 이 자회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죠. 에코프로 BM 최근에 뭐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또 자회사가 에코프로 HN도 있다고요. 자, 이런 부분을 다 이번에 자회사로 편입을 하게 되고 하면 적어도 이 회사의 지분 가치나 기업 가치는 3, 4조 원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총이 한 1조 원 정도 되나요? 자, 그렇다면 1, 2조 원 정도 되는데 그 기대감을 반영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죠. 지난번에 그 자회사 지분 가치 때문에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던 종목입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상한가 쳤고 이 지난번 고점을 이때 벗겼고 또 이 고점을 이때 소화했다는 이야기죠.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 한번 슈팅이 나오면 좋고 바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21선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올라가야 되니 여기서 이탈하면 비중 조절. 올라가면 일단 전고점에서는 3분의 1이나 절반 정도는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좋아요. 다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LNF를 보시면 저도 이틀 정도 올라갔을 때 투자자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자, 이건 천천히 올라가는 것은 기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전고점을 이렇게 강한 슈팅이 안 나오고 천천히 가면 홀딩을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강하게 슈팅이 나올 때 차익 실현을 병행하면 된다고요. 대신 PNT라는 종목도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갔는데 PNT라는 종목은 오히려 못 가고 이렇게 PNT 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면 빨리 안 보이는데 PNT는 바로 다이렉트로 그 다음에 장대 항목 뽑았다고요. 이럴 때는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흐름이 안 나오고 LNF처럼 저렇게 나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